용산구 한남동 언덕 위의 저택은 오래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이 집은 한때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붉은 벽돌과 흰 석재가 조화를 이룬 외관, 넓은 정원에는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제대로 손질되지 않아 가지가 사방으로 뻗었고 담장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했습니다. 저택 안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빛을 잃었고 샹들리에는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아침 8시에 눈을 떴습니다. 78세의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세요. 복도 끝에서 박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의 가정부는 이 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정수는 대답 없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을 지나 식당까지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구운 생선,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선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침묵이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젊은 시절 무역업으로 성공했습니다. 1980년대 그는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사업을 키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과 건설 자재를 수출했고 돈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그는 일에 미쳤습니다. 한 달에 2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아내 강미선은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정수는 아이들의 생일도 자주 잊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선물만 던져주고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마음도 식어갔습니다. 당신은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미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2000년 그녀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장 중이었고 연락을 받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작은아들은 서울에 살지만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출 뿐입니다. 딸은 부산에서 가정을 꾸렸고 명절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정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에는 경제지와 무역 관련 서적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오후 3시 선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녹차입니다. 수고하세요. 정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문득 거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를 떠올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두부 한 모. 정수는 밥 한 공기를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구석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검은 칠이 벗겨진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였습니다. 건반 덮개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덮개를 열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 피아노는 미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매일 저녁 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 슈베르트, 때로는 한국 가곡도 연주했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이 떠난 후 아무도 이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그것은 거실 구석에서 잊혀졌습니다. 정수는 피아노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 웃는 얼굴.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은 표정이 남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 서재에서의 시간, 저녁 식사, 그리고 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저택에서 그는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먼지 쌓인 피아노에서 흘러나올 선율이 그의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과 감정이 깨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정수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꿈을 꾼 것 같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정수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그 악기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선희 씨, 네, 어르신. 선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 피아노 아직 소리 나겠지? 정수의 질문에 선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조율을 한 지 오래되어서. 한번 쳐봐요. 선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요? 당신 피아노 칠 줄 안다고 했었지.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력서에 피아노를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한 번도 연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희는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덮개를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녀는 행주로 건반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상아색 건반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탁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꽃밭에서 오래된 한국 가곡이었습니다. 정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선율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1970년대 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쳐주던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조율이 안 된 피아노였지만 선율은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75년 봄 명동의 작은 음악다방이었습니다. 미선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정수는 사업 파트너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미선의 옆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무슨 곡입니까? 정수가 물었습니다. 꽃밭에서요 아세요?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정수는 약속을 어기고 2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미선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서 선율이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은 채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미선은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피로 연장에 작은 피아노가 있었고 그녀는 하객들 앞에서 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당신과의 사랑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미선의 말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수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업은 커졌고 정수는 바빠졌습니다. 미선의 연주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피아노 앞에 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어느 날 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피아노 연주회 갔다 왔어요. 그래요. 정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때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거실에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선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밝은 미소, 중년의 지친 표정, 말년의 창백한 얼굴. 그녀는 평생 기다렸습니다. 정수가 돌아보기를, 정수가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기를. 하지만 정수는 끝내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78년을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후회가 밀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벌었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정수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희가 저녁 식사를 차렸지만 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미선과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여행지에서의 사진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미선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정수가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거실의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다시 쌓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악기는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웠습니다. 정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후회와 그리움을 끄집어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피아노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 그 선율 속에 미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 아침이 밝았지만 정수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앨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세요. 괜찮아요. 정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후 2시 정수는 마침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선희는 주방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정수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먼지가 다시 앉은 덮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덮개를 열었습니다.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가운데 도음이었습니다. 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한번 쳐줄 수 있나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그 곡 꽃밭에서 선희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수는 소파로 가 앉았습니다. 선희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깊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976년 여름 신혼집 거실이었습니다. 미선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 곡 좋아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요? 거짓말 아니죠? 정말입니다. 당신이 치는 건 다 좋아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1980년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수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동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사흘만 집에 있었습니다. 미선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혼자 달랬습니다. 피아노는 거실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아기 침대와 장난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어요. 미선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사우디 계약건이 있어서. 아이가 당신을 기다려요. 다음에 보상해 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반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음악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수의 기억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1992년 미선이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바빴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혼자 다녀와요. 나중에 결과 알려주고. 정수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유방암이었습니다. 미선은 정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응, 뭐래? 암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정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이요. 내가 지금 갈게. 하지만 정수는 그날 가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긴급회의가 잡혔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선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지금은 바빠요. 언제는 안 바빠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혼자 다녀올게요. 미선은 혼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도 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음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선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은 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1999년 미선의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병실을 지켰습니다. 미선은 하얗게 변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미선이 불렀습니다. 응. 후회해요. 뭘? 나랑 결혼한 거.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 번도. 거짓말. 미선이 웃었습니다. 기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일만 했어요. 나는 우리는 짐이었을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알아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난 외로웠어요. 정수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00년 3월 미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싱가포르 출장 중이었습니다. 급히 돌아왔지만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관 앞에 섰습니다. 미선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선희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78년을 살았지만 지금처럼 절망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음을 눌렀습니다. 여보, 그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선희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피아노에 기대어 섰습니다. 50년 전 미선이 그랬던 것처럼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침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 주무세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정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선희는 물러났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그 악기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였고 그녀의 사랑이었으며 그가 평생 외면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아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정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선희가 잠에서 깼습니다. 가정부 방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르신, 달려갔습니다. 정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선희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씨,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제가 병원에 연락할게요. 선희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정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어르신, 지금 안 되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정수는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만 더 쳐줘요. 그 곡을.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음악을 들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어르신, 먼저 병원에. 제발. 정수가 속삭였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꽃밭에서 3번째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희의 손가락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기도하듯 건반을 눌렀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율이 귓가에 흘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미선이 걸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선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미선이 불렀습니다. 미선아,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같이 가요. 미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선희의 손가락이 빠르게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수의 가슴이 심하게 조였습니다. 왼쪽 팔이 저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다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보, 정수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요. 곧 갈게요. 미선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뒤로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음악이 끝나갔습니다. 마지막 몇 소절이 울렸습니다. 선희는 온 힘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정수를 위해, 그가 평생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여보, 정수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이 가슴에서 떨어졌습니다. 축 늘어졌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뛰고 멈췄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수가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르신, 선희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선희가 달려갔습니다.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선희가 흐느꼈습니다. 정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비췄습니다. 피아노 위로 빛이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선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수 어르신이에요. 78세. 선희는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어르신. 선희가 속삭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새순을 틀었습니다. 생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택에서 한 사람의 삶이 끝났습니다. 78년의 긴 여정, 성공과 후회, 사랑과 상실로 가득했던 삶. 그리고 마지막 순간 50년 전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은 채 떠난 삶. 피아노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악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수와 미선의 사랑,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분을 만나셨겠지요. 선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에는 고요가 흘렀습니다. 햇살 속에서 피아노가 빛났습니다. 그 악기는 이제 영원히 침묵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멀리 다른 세계에서. 정수는 미소를 머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저택에서, 이 피아노에서, 그리고 선희의 기억 속에서.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작은아들은 서울에서 왔고 딸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관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정수는 무표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만 하셨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었죠. 작은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예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선희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족이지만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그들을 본 적은 손에 꼽았습니다. 장례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선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 재산의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합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선희 씨에게 용산 저택과 5억 원을 남깁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 잊고 있던 삶과 사랑을 되찾게 해준 사람에게.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작은아들도 소리쳤습니다. 10년 일한 가정부한테 저택을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수의 서명과 날인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납득할 수 없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를 부르셨군요. 딸이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으셨네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피아노 소리를 들으시며 돌아가셨어요. 꽃밭에서라는 곡이었죠.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던 곡이라고. 맞아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치시던 곡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몫을 받고 떠났습니다. 선희는 저택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던 집이 이제 자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정수가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조율사를 불렀습니다. 일주일 작업 끝에 피아노는 제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선희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꽃밭에서 네 번째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피아노가 조율되어 소리가 맑았습니다.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고 쳤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평온한 미소, 그리고 미선의 모습도 상상되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 음악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저택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집에서 음악이 나네. 오래간만이군. 옛날에도 저런 소리가 났었지.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선희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면 다른 곡을 쳤습니다. 쇼팽, 슈베르트, 한국 가곡들, 저택은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연주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르신 들리세요? 선희가 혼잣말로 물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계시겠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선희는 그것이 대답 같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저택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어둡던 거실에 밝은 조명을 달았습니다. 정원을 손질했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피아노를 쳤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 어떤 날은 2시간. 음악은 저택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웃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이 저택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수의 딸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선희 씨,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이 많이 밝아졌네요. 딸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딸이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조금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그러셨군요. 한번 쳐봐도 될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꽃밭에서였습니다. 틀린 음도 많았고 리듬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쳤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 흐느꼈습니다. 선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피아노가 붉게 빛났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웃음이 울렸습니다. 정수와 미선의 사랑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악기는 고요했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세요. 선희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정수와 미선은 이제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음악이 영원히 흐르는 곳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저택의 피아노는 그들의 이야기를 간직했습니다. 사랑과 후회, 이별과 재회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선희의 연주를 통해, 아이들의 웃음을 통해, 이 집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음악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도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선율은 영원히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거실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택은 이제 집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건물이 아닌 따뜻한 기억이 사는 곳. 정수가 마지막 순간 되찾았던 그 온기가 이제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